안녕하십니까. 평택 고덕신도시에서 일하는 박예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올릴 영상은 상가주택에 관한 정보를 좀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있는 이 사무실이 평택 그 고덕신도시 삼성 반도체 공장 그 5기, 6기가 이제 예정되어 있는 곳 앞에 있는 주택지입니다. 이제 제 주변엔 거의 다 상가주택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관한 문의를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시죠. 이제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해서 임대 사업을 할까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한 총체적인 어떤 정보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먼저 이주자 택지하고 협의자 택지는 뭐가 차이가 나는가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주자 택지는 여기 이제 수용되기 전에 이곳에 이제 집을 짓고 살던 분이 쫓겨났잖아요. 이들을 이주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대토권을 주는데 그 택지가 이제 단독주택지가 이주자 택지죠. 그리고 협의자 택지는 토지는 가지고 있었지만 살고 있지 않았던 분들, 이런 분들을 협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도 역시 받을 수 있는 대토권이 있는데 주택만 올릴 수 있는 택지를 주죠. 만약에 이제 요런 LH가 지금 평택 고덕신도시는 점포주택지하고 뭐 전용 주거지하고 두 개를 나눠서 주는데 세종 같은 경우는 이주자나 협의자나 똑같이 단독주택만 줬습니다. 1세대만 지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 신도시마다 좀 틀리고, 일단 제가 오늘 올릴 내용은 이 평택에 있는 고덕신도시에 관한 것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주야 택지는 협택하고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가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틀리죠. 이제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이 올라가게 되는데 지구 단위 계획이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180%, 그리고 5가구 이하, 그리고 4층 이하로 지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층에 있는 점포는 1종 근생이나 2종 근생 시설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자 택지는 그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150%, 그리고 3층 이하, 3가구 이하를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주택만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에 있어서 LH가 공급을 할 때 이주자들에게는 좀 저렴하게 줍니다. 그래서 토지 조성 원가의 한 70에서 80%쯤으로 공급을 해줍니다. 현재 이제 여기 고덕신도시는 평당 한 402만 원에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의 크기를 보통 70에서 80평 사이로 많이 잘라놨기 때문에 75평을 기준으로 보면 한 3억 정도 합니다. LH 원가가요. 그 다음에 협의자 택지는 한 조성 원가에서 120% 정도에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공급가가 어느 정도 나왔냐면 500만 원부터 600만 원 사이에 공급가가 결정됐어요. 위치에 따라 약간 달라요. 그래서 550 정도 잡아보시면 한 4억 1000에서 4억 2천 정도 LH 원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택의 원가가 3억인데 3억에 거래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프리미엄이 붙어 있고요. 협의자 택지도 4억 1000이나 4억 2천이 원가인데 역시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택이나 협택을 구입을 하셔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비가 요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오르기 전에는 4층 짓는데 한 8억이면 충분했고요. 좀 저렴하게 하신 분은 6억 9천부터 7억 5천에도 건축을 하셨고, 현재 이제 견적을 보러 오시면 종건에서 아무리 못해도 9억부터 10억으로 그 도급 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의자 택지도 역시 전에는 한 4억 5억이면 했는데 요새는 한 6억이 조금 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건축을 하면 주로 이제 임차를 어떤 조건에 맞출 수 있는지를 문의하십니다. 지금 현재 삼성 반도체 공장에 일하는 그 근로자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숙소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집이 나오면 금방금방 나가고 월세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지금 가격이 거의 2배 정도 올랐습니다.
이제 이주야택지 같은 경우 5가구를 어떤 구조로 많이 건축을 하시냐면 1층에 상가를 놓는데 전용 한 30평 정도 나옵니다. 좀 토지가 크면 35평에서 38평도 나오고요. 이제 30평 정도 1층에 점포를 놓고 전용. 그 다음에 2층하고 3층은 두 가구를 넣는데 투룸 2개, 투룸 2개를 넣거나 투룸 3룸, 투룸 3룸 이렇게 넣거나 하시고요. 4층은 주인 세대를 하나 넣죠. 5가구에 맞추려고. 그러면 1층의 상가의 세는 이제 4차선 도로가나 이렇게 반도체 공장이 잘 보이는 곳, 접근성이 좋은 곳은 전용 평당 임대가가 10만원에서 15만원, 그러면 300에서 450만원 이 정도 하고요. 아주 비싼 곳이 한두 군데 있는데 거기는 20만원까지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가를 벗어나서 안쪽, 택지 안쪽으로 들어가는 곳은 이제 평당 8만원부터 10만원 정도, 요 정도 하고, 조금 인기가 없는 지역은 이제 30평을 놓을 때 뭐 150에 놓기도 하고 200에 놓기도 합니다. 통으로. 그 다음에 2층에 이제 투룸을 넣으시는데, 투룸 하나가 지금 걸어서 삼성 반도체 공장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것들은 최근에 한 500에 150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룸은 500에 180까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주인 세대를 만약 월세로 놓으신다면 1000에 한 200이나 220까지도 놓고요. 좀 크기가 커야겠네요. 다락방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비싼 겁니다. 그리고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지역보다 조금 이제 먼 지역은 여기서 한 5만원에서 10만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룸에서 그 월세를 놓을 때도 화장실을 하나 넣어주느냐 두 개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한 5만원에서 10만원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3룸도 화장실 2개나 3개 정도 넣기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총 월세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 주택 부분에서 만약에 투룸을 내가 150만원씩 잡으면 거기서 600만원이 나오고, 투룸 4개에 그 다음에 주인 세대 200을 놓는다고 하면 8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상가를 보수적으로 300으로 잡으시면 800에다 300이니까 1100만원이 나오죠. 굉장히 높은 수익률입니다. 근데 이제 요런 수익률은 지금부터 이제 6기 공장이 들어설 때까지는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평이한 수준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아마 절반 정도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토지를 사서 건축을 해가지고 세를 맞출 때 이제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데, 대출은 이제 전체 완공됐을 때 한 6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20억을 기준으로 보시면 10억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0억은 대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으로 뭐 상가보증금, 주택보증금 합해서 한 5천 정도 잡으시고, 5천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10억 5천 빼면 나머지 다 이제 자기 투자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가주택의 통매매 가격, 그러니까 토지를 사서 지으시는 분도 있고 그냥 지어진 걸 매입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토지를 사서 매입하는 게 통매보다는 좀 몇 억은 싸게 삽니다. 최소 이제 1, 2억이라도. 그 통매로 나와 있는 물건들이 이게 19년 말에 완공되기 시작했거든요. 모든 상가주택들이. 그러면 19년 말에 완공된 게 20년 말부터 21년에 좀 팔렸어요. 그때는 한 15억부터 18억에 많이 팔렸고요. 최근에 이제 22년도에 팔리기 시작하는 것들은 이제 20억이 다 넘는 가격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이제 도로가는 한 25억에서 27억까지 팔리고 있고, 이제 내부 쪽에 있는 안쪽 필지는 한 18억이나 19억까지는 팔린 기록이 있는데 20억은 최근에는 없는 것 같고, 호가는 한 24억까지도 나와는 있습니다. 평택에 있는 그 고덕신도시 토지이용계획 도면을 보시면
그 삼성 반도체 공장 바로 가까이 붙어 있는 이 블럭들이 있습니다. 점포주택지들. 요쪽에 있는 가격들이 좀 높아요. 가격들이 세고, 그 다음에 저쪽 서정리역 위쪽에 있는 택지들은 조금 가격이 저렴합니다. 갭이 어느 정도 있냐면, 이제 토지가 자체에서도 한 3석, 2억부터 뭐 3억, 4억 정도 있고요. 나머지 이제 통매매도 그 정도 갭은 있습니다. 이제 그 차이는 1층 상가에서 나올 수 있는 이제 월세 수입이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제 현재는 반도체 공장 특수기 때문에 이제 그 영향도 많이 있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신도시가, 고덕 신도시가 완성되고 나면 이제 그쪽도 비슷한 가격으로 갈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이제 정보를 올리면서 또는 이제 이런 신도시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LH가 이 토지 이용 계획 도면을 그리고 계획을 잡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LH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을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LH가 이 고덕 신도시를 계획한 거는 거의 20년 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20년 전에 현재의 상황을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도시개발이나 이런 신도시를 건설하는 목적이 주택 문제나 그 우리의 주거 문제 또는 뭐 생활 문제 이런 걸 개선하려는 의도에서 신도시를 만드는 거라면 미래에 좀 미래 상황을 다 반영을 못하는 도면을 그리게 될 때 차후에 그걸 실행될 시점에서 그거를 바꿀 수 있는 여지를 미리 좀 만들어 주던가 아니면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도면을 좀 그려줬으면 하는 겁니다. 제일 이제 불편한 사항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주차장 문제입니다. 현재 상가주택에 5가구를 넣게 되면 주차장 5대를 확보하게 돼 있는데 주차장 5대가 너무너무 부족하죠. 왜냐하면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디 주차를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 길에다가 주차를 하죠. 막 2중, 3중 주차를 해야 밥을 먹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도면에 보면 공용주차장을 쓸 수 있게 그려놓은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많지가 않아서 거의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공원으로 돼 있는 곳이나 공개공지로 돼 있는 곳, 그쪽에 지하를 파서 전체 공용주차장을 좀 넣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택지 가격은 올라가고 토지 가격 또 뭐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의 임대가도 올라가지만 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너무 불편합니다. 그게 주택이 됐건 상가가 됐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LH가 이런 사업들을 몇십 년 전부터 꾸준히 해왔는데 10년, 20년을 못 내다 본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LH가 돈 장사를 좀 그만하고 이게 어차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주차 문제에 신경을 좀 써달라는 거죠. 그리고 주차장 부지를 만들기는 하지만 그거는 거의 사유화돼 있고 거의 굉장히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공용주차장을 만드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LH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국민들이 다 낸 세금으로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LH에 바라는 제 당부이고요. 이제 요 고덕 신도시에 관한 상가주택 또 단독주택 협의자 택지에 관한 것도 제가 많이 알고 있고 다음에 한번 협의자 택지에 관한 것도 좀 올렸으면